시장에서 주목을 한 거는 스킵이라고 안 부르기로 했는데 네. 예, 그거에 대한 거 뭐 네. 누구는 이제 프로이트 무의식적 스킵이었다라고 아, 그렇게 얘기합니까? 예 그렇게 예 시간대별로 보니까는 발언 나올 때마다 일단 점도표 나왔을 때는 바로 음전환으로 확 빠졌다가 네네. 그 다음에 파월 의장이 이제 그 라이브 미팅 얘기해버리니까는 네. 바로 양전환을 네. 해버린 걸 보면서 시장이 확실히 저기에 대해서 반응을 하고 있구나라고 느꼈습니다. S&P 최고치가 4,800이었나요? 네, 지금 뭐 그래서 신고가 간다는 얘기가 지금 벌써부터 나오고 4,400 있습니다. 이니까. 포모가 제일 크다라고 생각을 네. 합니다. 네. 워낙에나 지금 올해에 대해 가지고서 기본 가정 자체가 부정적인 의견 거의 일색이었거든요. 네. 뭐 그 매수 상위도 네. 보면은 인버스 이런 게 많았었고 네. 대기 자금이 굉장히 많았었던. 네. 그러니까 그 자금이 지금 계속해서 전환돼 가지고 들어오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요. 저는 여기에서 판가름 나는 결정적 분기점은 2분기 실적 시즌에서 여전히 추정치를 올릴 만하게 강하게 실적에 대해서 나오느냐 고점을 뚫지 못할 그런 이유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팔십육 번가 정광우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수요일에 뵙고 그 사이에 금요일인데 또 많은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네네. 여러 가지 여쭤볼 게 있는데 그 전에 이거는 뭐 시청자분들 위해서 투자자분들 위해서도 한번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저희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정광우 대표님의 사칭 계정 요거 한번 또 주의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요즘 조금 더 많아졌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네, 그러니까는 네. 뭐 이제 뭐 그런 카카오라든지 네. 아니면은 이런 데들의 뭐 이상한 계정이 생겨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유튜브하고 그다음에 네이버에 있는 거 그렇게만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다른 것들은 사실 다른 분들도 이것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시는 걸로 알아요. 그리고 이게 지워달라고 해도 잘 이제 지워주지도 지워지고. 않고 네. 예 그래가지고서 문제가 되는데 어쨌든 이제 보시는 분들이 이거는 무조건 조심하셔야 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여러 차례 시간이 될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 네. 게 맞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정 대표님은 유튜브와 네프콘 뭐 저같이 별로 활동하지 않는 저한테도 사칭 계정 진짜 많습니다. 그래서 뭐 참고로 저는 유튜브 하나 딱 합니다. 근데 진짜 뭔가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이건 진짜 네. 너무 말이 안 되고 요번에 또 그 주가 조작으로 의심가는 5개 종목이 또 생겼잖아요. 무더기 네, 한가 네. 근데 말씀하신 그것도 거죠? 보면은 뭐 관련이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첫째는 조심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진짜 그런 걸로 돈을 벌 수 없다 하는 걸 분명히 인식하셔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네. 다시 한번 투자자분들도 시청자분들의 네. 주의를 저희가 부탁드리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이 대표님 강합니다. FOMC 마무리가 됐고 일단 네네. FOMC부터 어떻게 보셨는지 한번 네. 관전 포인트 네. 들어볼까요? 네. 네, 그러니까는 매파적인 동결이 될 것이다라고 네. 시장에서는 생각을 했었고 일단 그렇게 나오긴 했는데 매파성이 조금 더 강했다. 왜냐하면 그 점도표를 예상보다 1회 더 네. 인상하는 걸로 얘기했기 때문에 그러한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원래 이번 회의 예상을 했던 거는 이번에 동결이지만은 점도표는 1회 정도 인상 그리고 연준위원 중에서 이번에는 한 명 정도는 소수 의견 반대도 나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소수 의견 더하기 점도표 1회 조합보다는 점도표 2회 인상이 더 시장에는 좀 울림이 더 크지 않았나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이야기를 계속 드리는 거는 연준이 지금 쓰고자 하는 조합 자체가 연내에 인하 가능성은 완전히 없애고 싶다. 그 다음에 뭐 이제 상황에 따라 가지고서는 언제든지 우리는 더 올릴 수 있다. 지금 잠깐 멈추는 것뿐이다라는 거를 항상 명심해 둬라. 요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큰 틀에서 봐가지고서는 어제 결정이 뭐 시장이 예상하고 그렇게 다르지 않았다라고 보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시장에서도 뭐 사실 변동성 자체가 FOMC 날에 많이 지금 줄어들었습니다. 네. 예, 작년에만 해도 뭐 엄청나게 플러스 2% 마이너스 2%를 하루만 해도 왔다 갔다 했었잖아요. 네. 근데 어제 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시장에서 뭐 첫째는 거의 예상한 수준에서 크게 다르지 않게 이제 별 다르지 않게 나왔다고 그리고 연준이 이제는 중요하지 않아지는 점점 중요도가 좀 떨어져가는 그런 걸 보여준 게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시장에서 주목을 한 거는 두 가지였던 것 같아요. 하나는
그 스킵이라고 안 부르기로 했는데 네. 예, 그거에 대한 거 뭐 네. 누구는 이제 프로이트 무의식적 스킵이었다라고 아 그렇게 얘기합니까? 예 그렇게 예 얘기를 하기도 하고 또 이제 하나에서는 그 이제 그러면 2회를 더 인상을 한다라고 정말로 그게 맞다면 네. 하반기에 남은 회의가 4번인데 그리고 시장에서는 7월에 인상할 거다라고 페드워치에 반영이 되어 있는데 그럼 7월 회의 정도는 거의 확정적으로 얘기를 해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7월 회의에 대해 가지고서 지금 그 이제 뭐랄까요 열린 결말을 얘기를 한 거죠. 라이브라고 얘기했죠. 라이브 네, 세션이 있을 맞습니다. 것이다. 예. 그러니까는 뭐 완전 그냥 직역하면 살아있는 회의다. 예, 네. 예. 이거는 데이터 나오는 거에 네, 따라 올릴 수도 네. 있고 상황 그때 봐서 안 올릴 수도 있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아니 우린 7월 정도는 한 번 더 올릴 걸로 생각을 하고 왔는데 네. 라이브 미팅이라고 해버리니까는 네. 약간 이상해진 거죠. 네. 그러면은 만약 7월까지 건너뛰게 되면 네. 남은 회의가 올해 3번인데 그중에 2번을 정말로 올릴 수 있겠느냐라고 생각을 하니 이게 지금 연준에서 시장 기대를 없애기 위해서 그러니까는 비류기적인 기대를 없애기 위해서 일부러 그 점도표로 한 번 더 매파성을 고의적으로 보인 거 아니냐 그런 식으로 해석이 되면서 어쨌든 장 보면서 저는 시간대별로 보니까는 발언 나올 때마다 일단 점도표 나왔을 때는 바로 음전 안으로 확 빠졌다가 네네. 그 다음에 파월 의장이 이제 그 라이브 미팅 얘기해버리니까는 네. 바로 양전환을 네. 해버린 걸 보면서 시장이 확실히 저기에 대해서 반응을 하고 있구나라고 느꼈습니다. 예, 라이브가 확실히 라이브라고 얘기한 게 확실히 큰 것 예, 같아요. 예. 제 생각에도. 네네. 그리고 스킵 얘기는 진짜 이건 뭐라 그럴까 그 이제 재미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오늘 그 네. 이마람 파운도 전해줬지만 실수인지. 예, 분위기가 네. 지금 말씀해 예, 주신 예. 대로 점도표는 한 번 올리고 그 다음에 이제 말을 그 만장일치가 아닌 걸로 하는 방법이 있는데 네네. 이게 지금 만장일치에 2번을 해놓으니까 예, 예. 회의 과정에 분명히 야 스킵하는 건데 뭐 자기들끼리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네. 얘기를 하고 스킵이라는 게 뭐예요? 징검다리 건너는데 하나 뛰어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무조건 다시 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런 얘기를 하도 많이 해놓으니까 파월이 자기도 모르게 툭 튀어나오고 잠깐 그런데 내 생각은 뭐 이렇게 한 게 아니냐. 그게 그래서 지금 무의식죠. 예, 예. 그래서 그거를 지금 많은 사람이 믿는 것 같아요. 실제로 네. 그렇다고 뭐 알 수 없지만 그러니까 뭐 그런 해프닝도 있으면서 사실은 말씀해 주신 대로 시장이 좀 이제 그 변동성도 내재 예, 변동성도 약했고 실현 네, 변동성도 맞습니다. 약하니까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오히려 조금 분위기는 거기서 넘어갔다. 네, 예. 그리고 현실적으로 7월을 예상을 해보면 예. 그 어쨌든 시장에서 바라보고 있는 거는 우리가 물가를 바라볼 때 네. 전월 대비 뭐 이런 수치도 보지만은 전년 동기 대비도 시장은 많이 본다라는 거죠. 네. 그랬을 때 7월 회의를 앞두고 나올 6월 물가 지수 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시장 뭐 이제 강세장을 보는 이들에게 있어서 6월 물가만큼 자신감 있는 숫자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베이스가 너무 높기 때문에 그렇죠. 이때는 올해 들어서 아마 가장 낮은 물가가 나올 거란 그 말이죠. 9.1%짜리가 빠지고 네, 이게 딴 게 그렇습니다. 탁 들어가는 거죠. 네, 네. 예. 그런 상황에서 라이브 미팅이란 얘기를 하니 그럼 데이터를 보고 하겠다라는 것 같은데 그래 버리면은 7월 달에는 진짜로 또 건너뛰는 것 아니냐라는 네. 생각이 나오는 거고 고용 같은 경우에도 또 동시에 보는데 사실 고용에서도 지금 둔화가 나타나고 있잖아요. 뭐 잡 오프닝도 지금 줄어들고 있고 어쨌든 실업 수당이나 뭐 이런 것들도 증가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고용 쪽에서도 둔화가 나타난 거를 또 다음 달 초 되면은 데이터를 추가로 받아보고 회의에 들어갈 건데 과연 그러면은 연준이 말하는 것처럼 이게 2번을 올릴 수가 있느냐 만약에 7월까지 건너뛴다라고 하면 이라는 게 시장에서는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반응 자체가 연준의 말을 2번이라는 말을 안 믿는 것 같습니다. 네. 지난번에 고백 아닌 고백을 저는 사실은 연준을 좋아합니다. 네, 네. 말씀을 해드렸는데 이번 보시면서 네. 원래 내가 좋아하던 연준 모습으로 돌아오고 있다였어요? 아니면 기대 네. 이한대였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는 연준에 대해서 엄청나게 신뢰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는 우리가 실수를 한 기간을 따지고 보면 네. 그것 때문에 주식이 빠지고 하지만은 그 기간들을 빼고 보면 우리가 보통의 경우에는 미국 증시는 우상향한다고 얘기를 네. 하잖아요. 그럼 미국 경제는 계속해서 뭐 다른 이유라고 할지라도 연준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뭐 번영했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거기에 기여를 한 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중앙은행이 쓰는 그런 방식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고민을 많이 하고 또
훨씬 이제 저희보다는 고급 인재들이 가가지고서 제일 많은 인재들이 모여서 연구를 하고 있으니까 기본적으로는 항상 저는 이제 연준의 말이 맞다라고 일단 깔고 가거든요. 근데 다만 뭐 이제 인플레에 대해 가지고 그때는 많이 아쉬웠었죠. 근데 네. 여러 이유가 있었을 거라 생각은 하지만은 도저히 그거는 이해를 할 수 없었던 것이었는데 지금으로 봐가지고서는 확실히 좀 시장에 이런 것들을 잘 잡고 가지 않느냐이고요. 그 증거가 저는 나오고 있는 것이 지금 보시게 되면은 어쨌든 영래포 금리보다는 초단기물 금리가 더 높아서 영래포 쪽에서는 자금이 빠지고 그 다음에 재무부가 지금 일반 계정을 매서운 속도로 쌓아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쪽으로 금액이 다 넘어간 걸로 거의 보입니다. 그래서 네. 유동성 이슈를 아주 지금 또 무난하게 구렁이 담 넘듯이 넘어가고 있어서 이것도 보면은 잘하고 있구나라는 그 생각이 얘기해 주신 듭니다. 거죠. 부채 한도 협상 이후에 네네. 재무부가 국채를 많이 발행해야 될 것이고 그게 예. 유동성을 줄여서 시장에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이다 했는데 네네. 그게 영래포 쪽을 통해서 지금 잘 정리돼 가고 있다 그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국내만 봤었을 때 네. 영래포 잔고가 원래 2조 달러가 넘어갔었는데 네. 지금은 2조 달러 아래로 어제 처음으로 이제 내려왔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 돈이 어디로 갔느냐라고 하면 이제 재무부 일반 계정 재무부로 늘어나는 갔겠죠. 데다가 네. 지금 네. 기여를 한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뭐 사실 어제 뭐 이런저런 얘기 많이 있었고 뭐 이제 페드 얘기도 있었지만 어저께 사실 글로벌 달러가 한 1% 빠졌거든요. 그게 아무래도 네네. ECB와 중국의 영향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좀 차례로 맞습니다. 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뭐 저는 제일 첫 부분으로 간다라고 하면은 FOMC였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는 이제 혹시라도 여기에서 무언가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는 무난하게 네. 예상대로 넘어갔고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는 예상대로 올렸는데 네. 사실 그 유럽에서는 그렇게 막 매파성을 거두거나 그런 모습이 안 나왔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는 추가 인상이 좀 더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네. 생각도 가지게 만들다 보니까 그러니 이제 또 좀 그 부분이 반영이 됐고 그리고 위안화가 사실은 최근에 많이 약세가 됐었습니다. 네. 그 이유는 이제 중국 자체가 리오프닝에도 불구하고 좀 좋아지는 듯 하더니 경제 지표가 예상대로 부진하다라고 네. 봤던 것 같은데 그래서 중국에서 그에 대응해가지고 부양책이 마구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네. 뭐 금리도 내리고 네. 그러다 보니까는 이것 자체가 그러면 좀 위안화를 역사적으로는 이런 금리 내리고 하는 것이 부양적 효과를 내서 위안화 강세로 갈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것까지도 좀 달러에 반영이 된 게 네.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위안화의 이자율은 그 환율에 그렇게 많이 영향을 안 미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요번에 네. 부양책을 내면 위안화가 강해질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중국 자체가 네. 금융시장이 완전 개방이 안 돼 있는 네. 상황이기 때문에 뭐 그런 모습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환경이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사실은 개방이 돼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금리를 올리고 내린 단순히 이제 금리 차에 의해서 환이 결정되기보다는 때때로는 금리를 내리는 것이 경기가 부양돼서 네. 그 나라의 통화의 강세를 이끌 수도 있는 네. 그런 요인이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시장은 완전히 지금 중국이 부양책을 강력하게 써줘가지고서 네. 그래서 경제 회복에 좀 박차를 가하기를 기대하고 있다라고도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그게 아니면 지금 중국 경제를 다시 이제 이렇게 궤도에 올려놓기에는 또 힘든 게 사실이기도 하고요. 예. 근데 어제 시장을 보면 중국이 데이터는 분명히 나쁜 거였잖아요. 데이터는 네네. 나쁜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가 나오고 또 네. 부양책에 대한 또 어느 정도의 또 반응도 해줬는데 네네. 중국 시장은 조금 좋게 반응하는데 국내 시장은 거의 반영을 못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요즘 보면은 조금씩 엇박자가 날 때가 네. 있는 것 같아요. 중국하고 한국 시장이. 네. 그게 이제 이유가 우리의 경우에는 좀 미국이나 미국 쪽에 또 영향도 받다 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어제는 우리 시장에서 오히려 그러니까는 아시아 시장에서 네. FOMC에 대해 가지고서 어떻게 이걸 소화를 해내야 되느냐에 네. 대해 가지고서는 좀 시장마다 그 설왕설래들이 있었던 네,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뭐 그런 점들은 좀 지나놓고 보면은 트렌드가 비슷하게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그러면 합니다. 어제 국내 시장의 약세가 중국보다는 FOMC에 관련된 게 영향이 실제로 많았다면 알 수는 없지만 그렇다면 네네. 오늘 좀 강하게 반등할 수도 있겠네요. 네, 뭐 그런 우리도 네.
스킵이라 하기는 그런데 네. 네, 결국에는 퐁당퐁당 하다가는 네. 비슷하게 가는 그림일 네.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좀 엇박자가 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걸 거슬러서 그 뿌리를 가보면 최근 들어서 뭐 미국의 FOMC 결정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ECB의 결정이라든지 그리고 중국, 뭐 일본, 또 우리나라 이렇게 약간 이제는 좀 각자 도생이랄까요? 네, 꼭 네. 같이 가지는 지금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네, 상황을 맞습니다. 지금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그러니까는 이거 자체가 네. 인플레 환경이 달라졌기 때문에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플레가 엄청 높았을 때에는 모두가 굉장한 속도로 긴축을 해 나가야 됐죠. 네. 그러다 보니까는 그때에는 방향이 모두가 똑같은 그런 것이었는데 지금에 와가지고서는 좀 내려왔고 이제 경기도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그러면 우리가 정말 저 정도로 통화 정책을 갈 수 있을까? 그러니까는 이제 경기까지 생각을 하다 보니 그 상황에 맞춰 가지고서 긴축을 끝마치고 싶은 나라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속도 조절을 하는 나라도 나와서 이제 지금 상황에서는 서로 간의 정책도 다이버전스가 나타나고 그리고 이제 그런 점들이 시장에서도 이제 좀 반영이 되는 그거를 이제 당연시 여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그렇게 했을 때 우리도 많이 했던 얘기가 그렇게 차이 나게 가면 우리는 좀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냐라고 했었는데 아 우리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그런 생각을 하는구나라는 거를 좀 보면서 그리고 특히나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같은 경우에는 한국이 대표적인 예인 것 같아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자 나면은 뭐 투자금을 빼지 않을까 했는데 사실 그게 제일 여실히 드러나야 되는 곳은 채권 시장이거든요. 네. 근데 채권 시장의 외국인 자금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들어오고 있고 네. 그다음에 주식 시장에서도 지금 뭐 최근에는 파는 날도 있고 사는 날도 있긴 하지만은 이렇게 돼버리면 투자금을 빼나가지 않을까. 지금 이미 뭐 20조 가까이 작년 10월부터 하면 많이 샀는데 네. 우려도 했는데 또 나가는 그림은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서로 간의 정책 격차 발생하는 거를 이제는 서서히 시장에서 인정하는 부류가 훨씬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국내 시장도 그렇고 결국 미국 시장 조금 다시 미국 시장으로 더 포커스를 맞춰 보면 사실 많이 올라가지고 이게 지금 S&P 최고치가 4,800이었나요? 네, 지금 뭐 그래서 신고가 간다는 얘기가 지금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4,400이니까 얼마예요? 이거 10%도 안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강하게 올라오고 있는 거는 맞는데 네네. 그러다 보니까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코노미스트들은 계속적으로 나쁘다고 얘기했고 시장에서는 나 그런 거 몰라. 그리고 올라가는 것 같은데 결국 이거의 기저에는 혹시라도 우리가 계속해서 얘기해왔던 시장의 포지션이 좀 숏이다. 네. 빌드업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네, 네. 그야말로 흔히 얘기하는 포모가 있을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보십니까? 저도 지금 그 포모가 제일 크다라고 생각을 네. 합니다. 네. 워낙에나 지금 올해에 대해 가지고서 기본 가정 자체가 부정적인 의견 거의 일색이었거든요. 네. 그거는 뭐 가리질 않았습니다. 네. 뭐 애널리스트 추정치도 그랬고, 네. 그 다음에 펀드 매니저들의 서베이에서도 나왔었고, 뭐 개인 투자자분들의 뭐 그 매수 상위도 네. 보면은 인버스 이런 게 많았었고라고 해서 굉장히 공통적이었다라는 네. 거고, 저는 그 정도로 몰려가는 거는 잘 못 봤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막 그렇게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안 좋지는 않네라고 하면서 사실은 대기 자금이 굉장히 많았었던. 네. 그러니까 그 자금이 지금 계속해서 전환돼 가지고 들어오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 랠리가 힘을 받고 가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2분기 실적 시즌에 과연 정말로 이 우리가 지금 최근에 실적 추정치를 올려 나가고 있는데 그러면은 또 실적 추정치가 만약에 너무 올라가 버리면 그걸 만족을 못 시켜버리면 실망을 시켜주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판가름 나는 결정적 분기점은 2분기 실적 시즌에서 여전히 추정치를 올릴 만하게 강하게 실적에 대해서 나오느냐라고 해버리면은 완전히 실적 장세로 넘어가는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사실 뭐 그 이제 그 고점을 뚫지 못할 그런 이유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2분기 실적치는 언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는 지금 저희가 그 지난달까지가 네. 실적 시즌 겪었으니까는요. 지금으로 치면 한 7월, 8월 이렇게 해가지고서 실적 시즌 이제는 뭐 도래를 하게 됩니다. 이게 실적이 분기별로 나오니까 그리고 미국은 딱 이제 비슷한 시기 안 나오고 좀 퍼져 있잖아요. 네.
그래서 끝나고 돌아보고 나면 또 실적 또. 실적입니다. 그렇죠. 네. 바쁘게 움직여야 됩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 질문이 있는데 요즘 이제 기사 같은 걸 읽어보면 지금 전체적으로 쇼포지션이다, 포모다 이런 얘기가 있는가 하면 네, 최근에 네. 주가 급등을 하다 보니까 뭐 테크니컬하게는 과매도가 아니라 과매수 구간에 들어왔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 두 개를 좀 구분해야 되는 거죠? 일단 우리 증시로 봐가지고서는요. 그러니까는 그 신용장구나 이런 것들이 많으냐라고 네. 했었을 때에 개인 신용장구가 그리 많지 않다라는 거죠. 네. 물론 그 사이에 뭐 이제 SG증권 사태 같은 것들도 있고 하면서 네. 신용이 어찌 보면은 강제로 이렇게 줄어들게 된 네. 측면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 대표 주식들 뭐 삼성전자나 이런 것들을 보게 돼도 1년 전에 비해 가지고서 오히려 신용장구는 절반으로 줄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레버리지가 별로 들어가 있지가 않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쏠림이다라고 보기가 좀 어렵다는 거죠.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증시 자체가 뭐 이제 이게 가장 전 논쟁적인 것 같기는 네. 한데 저는 지금도 계속 금융 장세에 이제 들어와 있다라고 생각하고 여름에 실적 장세 넘어간다라고 네. 말씀을 드리는데 금융 장세의 특징 중에 하나가 그런 가격에서의 과열 지표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RSI나 이런 것들이 그 생각보다 훨씬 더 과열을 가리키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왜 그러냐 하면은 너무 안 좋았다가 근데 안 좋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의견이 좀 바뀌기 시작을 하고 그 사이에는 공매도의 상환도 이루어지게 되고 뭐 연금이나 이런 장기성 자금들의 매수도 들어오게 되면서 그러면서 계속해서 매수가 들어오다 보니 생각보다 예를 들어 뭐 RSI가 80이 넘는 과열이 원래 같으면은 며칠 터치하면 좀 내려와야 되는데 그거를 물고서 쭉 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보통 강세장이 이제 그 금융 장세하고 실적 장세일 때 금융 장세가 기울기가 더 가파르다고 얘기하거든요. 실적 장세는 훨씬 더 좋을 것 같지만은 기간이 훨씬 길어서 궁극적으로는 더 높은 리턴을 주기는 하지만 기울기는 낮아진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주 그 전형적인 특징을 이제 과열 징후 그런 각종 RSI 같은 게 보여주는 것도 전형적인 특징의 하나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거하고 실제 지금 마켓의 상황과 포지션들에는 조금 구분을 해야 된다. 예, 예. 그렇게 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은 국내 시장 얘기를 네. 좀 네, 네.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최근에 뭐 아까도 잠깐 언급해 네. 주셨습니다만 무더기 한가 사태도 다시 한번 좀 있었고 네. 지금 2,600선에서 좀 공방을 며칠째 벌이고 있는 상황이고 어떻게 보십니까 전체적으로? 네, 일단 그 뭐 전체적으로 봐가지고서는 이것이 과연 시장에 영향을 어떻게 미칠 것이냐에 대한 것부터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우리는 한번 경험한 거죠. SG증권 때 무더기로 하한가 가는 걸 봤는데 그게 시장에 영향을 못 줬다라는 거를 네. 이미 알고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요거는 그보다 더 규모도 작고 뭐 그렇습니다. 뭐 종목 수도 적고요. 네. 그래서 미치는 영향은 그때 대비해서 훨씬 더 제한적일 것이다. 네. 그리고 이미 최근에 사례를 봤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서 겁을 먹을 투자자도 훨씬 이제 적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이번은 SG하고 공통점이 있으면서 또 차이점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는 공통점이라고 하면은 역시나 거래가 적은 그다음에 유통 가능 주식 수가 적은 그런 종목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는데 대주식 그러기 비중이 위해서는 좀 높고. 네, 맞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레버리지를 엄청 높여서 네. 매집을 해야 되는데 레버리지를 많이 높였다라는 게 증거가 신용잔고가 많이 높았던 네. 그런 걸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두 사태의 공통점은 어쨌든 거래가 적은 거를 레버리지 썼는데 그래서 신용잔고가 대단히 높았다. 그래서 지금도 보실 때에 여러분들께서 거래가 적은데 신용잔고가 높다라고 하면 좀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는 이 문제가 여기에서 끝은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강세장이 워낙 강하게 왔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후에 약세장이 1년 넘게 왔는데 그때를 버틴 주식들이 있거든요. 근데 어떻게 버텼겠냐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소위 말해가지고서 이런 종목을 노려가지고서 플레이한 입장에서는 빠지지 않도록 어떻게든 유지를 했을 거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지금 힘을 잃고 빠져나오기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거래가 적은데 유통 가능 주식 수가 적은데 신용 물량이 많은 주식은 조심하시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차이점이라고 한다면은 SG 때는 사실 그 남의 계좌를 직접 가져와 가지고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1임인데 불법이었죠. 1임 라이선스가 없는데 1임업처럼 한 거니까.
근데 이번의 경우에는 그 이제 계좌를 직접 가져와서 매매하거나 그런 거는 아니고 소위 말해 이게 리딩방이냐 아니냐 요걸로 이슈가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서 그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갔을 때 방법 자체는 다르다 이고 그 리딩방에 대해 가지고서 정부에서 이제 금융당국에서 어떻게 판단할지에 대해 가지고서는 제가 알기로 이거는 좀 법적 다툼이 있는 걸로 알거든요. 이렇게 되면 그래서 결론이 나기까지에는 이건 시간이 좀 걸릴 것이다라고 저는 그렇게로 생각을 합니다. 예, 뭐 마켓에 전체적으로 큰 영향은 없겠지만 진짜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리딩방이나 불법이나 뭐 레버리지 거래 좋고 다 좋지만 저는 의식에도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은 진짜 착각이고요. 절대로 돈 못 봅니다. 그래서 진짜 안 그러시겠지만 조금이라도 이런 뭐 그야말로 쉽게 얘기해서 작전 같은 게 보이면 그냥 멀리하고 무시해야지. 야, 폭탄 터지기 전에 나만 나오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은 결코 좋은 결과를 올 수 없다는 의식이 좀 이렇게 넓어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국내시장 발전에 이런 일이 계속 예, 불거지는 게 이거는 결코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럼요. 이건 네, 말이 네. 진짜 안 된다. 이렇게 그리고 생각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네. 드리고 싶은 부분은 사실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더 똑똑하세요. 그러니까 네. 저는 어떤 얘기를 드리고 싶냐 하면 주식시장이 네. 그러니까 세상에서 코스톨라니가 뭐 가장 바보가 많은 곳을 가보려면 이제 객장에 가보면 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식에 대해서 소위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은 네. 오히려 어떤 부분에서는 본인이 거기에 너무 경도되어 가지고서 네. 이제 눈이 많이 가려지고 이상한 결정도 많이 내리고 이 뭐 실수도 많이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의견들을 이렇게 요즘엔 접할 수 있는 창구가 많으니까 네. 뭐 SNS도 그렇고 유튜브나 많잖아요. 그래서 네. 보시면서 아 저런 식으로 생각하고 논리를 전개를 저렇게 하는구나 참고로 하고 굳이 그렇다고 그 사람 말을 100% 신뢰할 필요도 없고 믿을 필요도 없고 본인에 맞게 투자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럼요. 지금 이것도 보시는 저의 이야기도 보시면서 아 저 얘기 중에 맞는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겠지. 당연하죠. 다 그런 거죠. 그렇게 네. 해서 당연히 이제 하시는 네. 것이 맞고 그러고 그런 판단을 내리셔서 하시기에 훨씬 개인 투자자분들은 뭐 예를 들어 뭐 매니저나 이런 데들처럼 실적 압박이라든지 이런 것들하고는 거리가 먼 거잖아요. 네. 소위 말해 정말로 여윳돈으로 재테크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서 네. 좀 이렇게 좀 약간은 비판적인 입장으로 네. 예, 그렇게 보시는 것이 저는 훨씬 좋다. 그리고 네. 그러시기에 제가 볼 때는 그 의식 수준은 훨씬 지금 높아지셨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도 합니다. 네, 지금 저희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은 뭐 여기 전혀 해당 안 되시지만 저희가 네. 이제 원하는 거는 이분들이 주위에 계신 분들한테도 네, 네. 좀 알려드려가지고 좀 이렇게 의식의 좀 개선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지금 무슨 난립니까? 지금 몇 년째 계속해서 이런 리딩방 얘기를 하니까 너무나도 답답한 네, 네.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모건 스탠리가 우리 코스피의 1년 향후에 이 전망치를 상향했습니다. 2,900선까지 올렸잖아요. 네네. 3,000까지도 못 간다고 본 모양인데 네. 2,900까지 네. 어쨌든 올렸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앞자리를 바꾸는 거는 분석 이제 예상하는 사람 입장에서 상당히 부담이 되는 것 네. 같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스타가 되기 위해서 그 지점을 먼저 선점하려고 하면 숫자를 좀 세게 부르는데 네. 근데 현실적으로 그 소위 말해서 이 집단에서 네. 그러니까는 이제 뭐 저희는 뭐 여의도에서라고 예. 이렇게 얘기를 흔히 하잖아요. 네. 거기에서 좀 더 잘 인정을 받기 위해 가지고서는 현실적인 수치를 제시해 줄 때 더 좋아하시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앞자리는 안 바뀌지 않았나라고 네. 생각하는데 기본적인 논리 자체는 딴 게 아니라 경기가 회복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거고 한국 경기. 네, 뭐 글로벌 경기에서요. 네, 예,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한국의 기업들이 워낙에나 이제 경기 민감주들이 네. 많은데 대표적으로 이제 이거는 반도체대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반도체의 저점이 생각보다 빨리 나올 수가 있다. 네. 업황 자체가. 그러면은 회복에 결국은 기울기가 하반기에 가팔라질 수 있는 거고 그러면은 추정치나 이제 타겟 프라이스까지도 다 올려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는 확실히 그 하반기에 대한 회복에 대해서 이제는 뭐 얘기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는요. 그걸 보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의견을 바꾸는 곳들이 저는 뭐 계속해서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건 스탠리가 네. 지적한 거는 그 말씀하신 대로 반도체와 경기에 주로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죠? 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주로 대형주를 그럼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네,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은 네. 이런 이제 한국 시장에서의 반등 생각을 할 때
무조건 일단 첫 번째는 그 대형주에 대한 생각입니다. 네. 그리고 거래가 우리 대형주들은 좀 잘 되는 편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그런 이제 대형 기관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매매 용이성도 있다는 점도 장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재밌는 거는 그 글로벌리 모건 스탠리가 제일 많이 빠진다고 맨날 얘기하는 하우스잖아요. 네, 그런데 네. 서울에서 모건 스탠리가 오른다고 얘기하니까 이채롭네요. 네. 자, 다음 주 만나 뵐 때까지 다음 주 시장은 어떤 거에 좀 집중하면서 우리가 볼까요? 이제 좀 다시 지표나 뭐 위원들의 발언 이런 걸로 넘어갈까요? 어떻습니까? 네, 일단 네. 그 확인해야 될 게 있는 네. 거죠. 네. 무의식적 스킵이었냐 아니냐에 대해서 이제 오늘부터 얘기가 나올 거고요. 예. 그다음에 정말로 2회 인상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가격 반영을 해두어야 되느냐 네. 라는 부분은 일단 한번 그 이슈는 소화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거 이외에는 사실은 또 별로 그렇게 이렇게 시장에 영향을 미칠 만한 이슈는 없는 것 같고요. 네. 좀 공백기이고 뭐 그 사이에 기대를 해본다면 중국이 얼마나 강하게 이제 부양책이 나올 거냐이고 그러고 나서 좀 더 지나면 이제 미국의 실적 시즌이 또 일본도 다음 달에 내일 뭐 시작이 하지 될 겁니다. 않나요? 일본도 네, 그 있고, 통화정책, 예, 통화 예, 정책도 예. 있고, 그러니까 네. 중국과 일본은 영향이 좀 있겠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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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에 대해서는 저는 지금 그 별로 바뀌고 나서 네. 총재가 바뀌고 나가지고서는 일단은 전 임자의 정책을 유지해 나가는 단계인 네. 것 같고요. 저는 뭐 하반기에 네. 한번 시장에서 생각지 못한 타이밍에 네. 그럴 때에 뭐 좀 정책의 변화를 하지 네. 않을까, 범위를 늘리거나 네. 폐지를 하거나 YCC에 네. 대해서요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자, 그래서 스킵에 대한 이 발언에 대한 설왕설래가 한 번쯤 또 이슈가 네. 될 것 같고 각종 네. 지표들 또 중국 쪽의 이야기 뭐 이런 것들 좀 보면서 대응해봐야 될 것 같다 정리해봤습니다. 정광훈의 포커스라이트였고요. 정광훈 대표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